이 무슨 수작이냐? 영모. 단종의 운명을 세차게 뒤흔든 사건. 바로 계유정난. 어린 임금을 어지럽게 만드는 주변 상황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이 경혜공주 집에 들어닥친 삼촌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나머지 잔단들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대신들 소집해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명패를 내어달라 요구하죠. 태호 씨, 이때 삼촌 수양대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삼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죠. 네, 명패 써서 신하들 부르라고 해서 그거 다 내어놓고. 근데 저라도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 나간 거잖아요. 네, 대신 중에서는 김종서라는 신하가 큰 어른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분을 죽인 게 우리 삼촌이다? 그러니까 털이 삐쭉삐쭉 솟았을 것 같아요. 당시 단종의 심정 어땠을지 짐작가시죠?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상황이고요. 이때 단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수님, 단종은 왜 이렇게 그냥 무방비로 당한 거예요? 사실 단종도 수양대군의 야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 옆에는 김종서로 대표되는 관료 세력이 있었고요. 또 안평대군으로 대표되는 종친들도 있었습니다. 또 수양대군이 고명사은사로 사행을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 또 국혼을 이렇게 주선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필자로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가 계유정난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계유정난 이후 조선 조정의 가장 큰 변화, 그건 바로 수양대군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수양대군이 영의정의 직책을 얻은 데 이어서 주요 판서 자리를 몇 개씩이나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교수님, 종친 중에서도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어요? 종친들은 보통 종친부라고 하는 부서 안에 있는 관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수양대군이 일종의 영의정 부사, 판이조 판서와 같은 이런 관직을 맡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이 시기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수양대군 맘대로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삼촌 맞아? 진짜? 삼촌도 아니네요. 그럼. 계유정난으로 믿었던 신하들을 순식간에 잃은 단종은 참담함을 느꼈을 겁니다. 단종은 신하들을 무참히 죽인 수양대군의 칼날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태위태하게 견디고 있던 단종의 삶이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미 무너졌는데. 보시죠. 어째서 말씀들이 없으십니까? 세종대왕의 은혜를 입지 않은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망국하옵나이다 전하. 신들이 어찌 세종대왕의 하야와 같은 성을 잊고 있겠나이까? 그런 분들이 세종대왕의 승은을 입어 한남군 영푸군 등 세 아들을 낳으신 해빈과 세종대왕의 혈육인 금성대군을 사사하라 억지를 부린단 말입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지요. 정준 씨, 이 장면 기억나시죠? 네, 얼핏 기억이 나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단종에게 있어서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세종대왕 할아버지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 씨. 그러니까 어머니가 단종을 낳으면서 하늘나라로 가자 엄마를 대신해서
할머니처럼 단종을 키워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혜빈 양 씨거든요. 근데 혜빈 양 씨를 지금 죽이라고 이 상소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종에게 있어서 혜빈 양 씨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계유정난 이후 혜빈 양 씨와 금성대군, 단종의 매형이었던 정종까지 함께 수양대군을 몰아내려 했다는 혐의가 씌워진 겁니다. 단종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지금 영모에 연루된 거예요. 자, 이 단종이 얼마나 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너무하네요. 그 단종을 키워주신 분을 죽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 너희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냐? 근데 그 많은 신하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면 이미 다 실세가 그쪽으로 간 거죠, 분위기가. 결국 단종은 이 사건 이후 약 3개월 뒤인 1455년 윤 6월 11일 신하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한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내용 우리 정태호 씨가 한번 단종의 심정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다. 이에 이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며 넘기는 바이다. 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왕자리를 넘기겠다. 맞습니다.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기고 상황으로 물러나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저때 저렇게 딱 발표할 때 진심이실까요? 사실 그 할머니처럼 키워주시던 분이 귀향을 가게 되는 사건이어서 심리적으로 단종이 완전히 이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약간 되게 포기 상태. 교수님 어떻게든 좀 왕위를 붙잡고 있어야 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삼촌에게 왕위를 넘긴 걸까요? 단종의 양위는 혜빈 양 씨나 금성대군과 같이 자신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이 점점 이제 임박해지자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죠. 왕위를 건네주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의 사람들을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호소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내 사람들 건들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하지요. 금성대군과 혜빈을 살려주는 대신 내가 보위를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전하.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전하. 그렇게 하지요. 내가 수양대군에게 선의를 하고 보위를 물러나겠습니다. 삼촌 수양대군의 압박에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 이날이 바로 수양대군이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되는 순간입니다. 삼촌에게 왕위를 물려준 단종은 이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정태호 씨, 이후 단종이 창덕궁에서 어떻게 지냈죠? 아주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무언가 시끄러운 게 싫었을 것 같아요. 또 내 주변인들이 더 이상은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 생겼잖아요. 아내가 생겼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세조의 전략이었다고 해도 단종은 더 이상 궁에서 살벌한 수청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자신의 아내인 정순화와 같이 무사히 지내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단종이 상황으로 물러나고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1456년 6월 2일 단종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이고. 세종 때부터 조선 조정에서 일해온 성삼문, 박팽년, 하회지 등 이 집현전 출신 관료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호 씨, 이게 지금 무슨 일 때문인지 알고 계시죠? 네.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문신 중에 한 명이었던 김질의 배신으로 이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육신,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 죽은 6명의 신하입니다. 세조 몰래 단종을 복위시키려다가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런데 추국 도중 나온 어떤 말 때문에 조용히 살고 싶었던 단종의 삶을 세차게 뒤흔드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그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상왕께서도 역시 너희들의 역모에 참여해 알고 있는가? 하니 성산문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다. 창덕궁에 나아가니 상왕께서 대도자를 내려주셨다. 대도자? 대도자가 뭐지? 칼. 그러니까 역모를 하라고 칼을 준 거네요. 그렇죠. 상왕, 즉 단종이 이 역모에 가담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단종한테는 되게 불리한 증언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교수님, 이번 용모에 단종이 참여했나요? 사실 상황 단종이 사전에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뢰가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단종의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뒤에서는 자신의 보기를 위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저게 실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증언은 거의 고진 고문 끝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1457년 6월 21일 누군가 세조에게 또 한 번 역모를 일으키려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판돈령 부사 송현수와 행돈령부 판관 권우안이 반역을 토모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송현수. 정태호 씨, 송현수 누굽니까? 정순 왕후의 아버지. 단종에게는 장인어른이죠. 잠깐만, 그 수양대군 친구. 맞습니다. 허허, 이거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저는. 사실 역모를 계획했다는 의견만 있을 뿐 실질적인 모의 증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세조는요, 송현수의 역모 계획을 듣자마자 바로 진상을 조사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단종에게 어명이 내려옵니다.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서 살게 하라.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단종을 일개 군으로 낮추고 영월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노산군이 되어 유백일에 오른 단종이 도착한 곳,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디지? 보시죠. 자, 험준한 고개를 넘어서 단종이 도착한 유배지는요,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란 곳이었습니다. 약간 섬처럼 되어져 있고요. 네. 그 둘레가 강물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는 지금 어때요? 산. 산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저기를 드나들 수가 없어요. 물살도 되게 거세고. 그런 첩첩산 중에 사실은 혼자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외로운 일일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요, 감옥과 같은 청룡포에서 외롭고 힘겨웠을 단종의 말동무가 되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죠. 청룡포 숲 한가운데 군계 일학처럼 솟아있는 소나무, 관음송입니다. 저게 단종의 애처로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오열하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해서 볼관, 소리음, 그래서 관음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관음송이 이렇게 살짝 갈라져 있잖아요. 저 위에 앉아서 그렇게 울고 또 정수나무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달래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나무가 있었구나. 그런데 청룡포에서 힘든 유배 생활을 이어가던 단종이 갑자기 청룡포를 떠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단종이 청룡포로 유배를 오고 약 2개월 뒤 홍수가 나는 바람에 청룡포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단종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청룡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낯선 유배지에 간신히 적응하나 싶었는데 또 한 번 거처를 옮겨야 하는 기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결국 단종은 유배 2개월 만에 홍수를 피해 영월 관하에 있는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정자에서 단종은 자신의 심정을 담은 시를 남깁니다. 우리 정태호 씨가 한번 단종의 심정을 읽어봐 주시죠. 달 밝은 밤 두견이 우는데 근심 품고 누대 앞에 기대었네. 네가 슬피 우니 나는 듣기가 괴롭구나. 네 울음소리가 없다면 나도 근심이 없으련만. 세상에 괴로운 사람들이여 부디 춘 3월 두견이 우는 누대에 오르지 말게나. 유배지에서 시를 쓰며 숨 죽여 지내던 단종에 관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시죠.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수가 무슨 뜻하는 거지? 맞습니다. 세조실록에는요, 단종의 측근들이 세조에 의해 하나둘 죽게 되자 그 두려움에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종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요, 편히 눈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의혹들이 모락모락 피어났거든요. 실제로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단종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영월에 사약을 보냈으니 그 공사가 지금도 금부에 남아 있습니다. 선조실록. 삼촌 세조가 사약을 내려 조카 단종을 죽였다는 기록입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요, 비슷하지만 묘하게 다른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공생 하나가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9구멍에 피를 쏟고 죽었다. 숙종실록. 당시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왔는데 차마 단종에게 건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인 한 명이 자신이 직접 전하겠다면서 앞으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실록, 선조실록, 숙종실록, 실록에서조차도 단종 죽음에 대한 기록이 지금 제각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는 단종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종을 모시고 있던 통인 하나가 활줄의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이 앉은 뒤로 가서 목을 걸고 창구멍으로 끈을 잡아당겼다. 연려실 기술에는 단종을 모시던 하인이 큰 상을 받을 마음에 단종을 목 졸라 죽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본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다 내용이 좀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한 거는 본인 스스로 죽은 건 아니다. 타살 얘기가 많네요.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과는 달리 야사를 보면 단종 죽음의 배후에 삼촌 세조가 있다는 의심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